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서경석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문도 생활 속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포스텍 IT 융합공학과의 김진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포스텍 IT 융합공학과 김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만나볼 수업이요. 무려 수학입니다. 수학. 와, 게다가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이 참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인데요. 참고로 저도 무지하게 힘들어했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정말 포기할 뻔까지 했던 과목이 수학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벌써 과가 IT 융합공학과니까 수학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산은 싫어했고요. 수학적 상상력과 수학적 사유는 좋아했습니다. 무슨 그럼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수학적 상상력과 그 수학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사랑했다. 철학하고 수학도 관계가 있나요? 옛날에 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거기에 보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도 써 있다고 해요. 당시에는 수학 따로 철학 따로 물리학 따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면 그냥 그게 다 지성인 거예요. 지금처럼 수학, 철학, 문학 따로 나누는 건 아니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원리를 탐구하는 방향에서는 아마 같은 선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주인공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를 길게 들어본 적이 오늘 처음인데, 근데 재미는 있는데요? 예, 일단은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학자는 철학자일까요? 철학도 어떻게 보면 세계와 어떤 인간 지성의 원리를 추구하잖아요. 그 두 측면이 굉장히 같이 간다는 생각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자, 이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헬스클럽과, 그래서 말입니다. 글러브가 있는 거 보니까 권투 체육관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아니, 오늘 수학 선생님 만나는 날인데 체육 선생님이신가요? 부캐를 갖고 계신가요? 아빠, 오늘 나 정비례랑 반비례 배웠는데. 정비례랑 비례? 저분이 오늘 주인공이시군요. 그러시네요. 나는 수학교사다. 정확한 계산으로 한계를 넘어서겠다. 이 펀치가 예사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 기회는 단 한 번, 지금이다. 이번 계산은 틀렸다. 아직까지는 수학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모습만 계속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분의 아마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예, 무려 대전입니다, 서경석님. 예, 반갑네요. 제 고향인데. 이 y는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미분계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요. 야, 수학 선생님 맞네요. 자면 안 돼. 알았지? 일단 자는 친구가 없네요. 다들 똘망똘망한 눈으로. 비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몸소 많이 뜹니다. 그냥 수업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진주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증명입니다. 증명에 되게 열정을 있으셔가지고 그 증명을 해주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준쌤의 수학 수업은 탄산음료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학의 그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이런 원리가 뒤에 숨어져 있다 라는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잡아주시는 걸 보고 하진수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하진수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하진수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하나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얼마야? 자, 대전 대신고의 하진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대신고등학교 진학혁신부장을 맡고 있는 수학교사 하진수입니다. 방금 화면 보면 그냥 삶 자체가 수학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친구 아드님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들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수학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네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을 좀 더 잘 접목시키고자 아들하고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학을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을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이다, 아니면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으시다. 전 제 딸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요즘 찬바람 쌩쌩 불어. 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막 사춘기 와가지고. 아니,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가족들하고 융합공학 얘기하세요?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이 벌써 많이 크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추억처럼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의 모습하고는 달리 수업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학생들의 이야기, 아까 증명이다, 탄산음료다, 마법이다, 과연 어떤 수업이길래 그런 칭찬들이 나오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휴, 이거 아주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아침 7시입니다. 밤을 거의 꼬박 샜습니다. 한 3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뭘 하시다가 오늘 아이들하고 실험하는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좀 일찍 왔습니다. 교구 제작을 직접 하시는구나. 교구를 만드시는군요. 와, 아니, 주변엔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혼자서 저렇게. 네, 요 날만 좀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집에서 3D 프린터로 모형 뽑고 그다음에 모형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봤는데요.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다 실험도 해보시고 어떤지 보고 오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메이커룸. 근데 하나 STL 파일 보내줄게. 하나만 좀 이따 뽑아줘. 알았지? 수학 교구나 아니면 기타 메이커 활동할 때 아이들 3D 모델링 해서 직접 시제품이나 아니면 프로타입도 제작해야 한 다음에 이제 실패 과정도 겪어봐야 되거든요. 자, 과연 뭘 만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잘 나왔네요. 드디어. 네. 따끈따끈하게 신세로 잘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속의 수학인데요. 실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 과정을 수학적으로 아이들이 유도해보고 증명하면서 되게 큰 만족감을 느끼고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좀 귀찮고 힘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정말 잘 협업하면서 이런 수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수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뭐 간단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저 역시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나저나 앞에 그 페트병은 뭔가요? 네, 이게 간단하게 원래 아까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었을 땐 정확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PT병을 이용해서 토리첼리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토리첼리 법칙은 물기둥의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물이 나오는 그 각 구멍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 나오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구멍이 제가 쭉 뚫어놨는데요. 이거를 세웠을 때 물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물이요? 네, 기둥이. 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수직으로 나올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위에 게 가장 작고 그다음에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밑에가 그죠? 직선이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속도도 다 달라요.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요. 아니, 그나저나 선생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큰일 나네. 스튜디오 물바닥. 저기 세트 감독님 지금 저 얼굴 막 울그락불그락 네네. 난리 난 이런 분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분이 어렵고 접근하기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게 미분적으로 유도가 되면 이 포티첼리 원리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이게 다른 거에도 또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빨리 흡수를 하는군요. 교실에서 했는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얘들아, 반이 물이 나오는 걸리는 시간과 전체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우리가 예측해서 실험해 본 다음에 그 결과가 왜 나올지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거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할 거거든. 여기에서부터 처음 착지 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해 주면 돼. 간단한 유도 과정과 그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 물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에 대해서 지수함수와 이차함수 개념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실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오케이, 그만, 너무 많이 쳤다. 에이, 실패. 이거 물 빼야 돼, 너무 많아. 수학 시간이 저렇게 활기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다 세워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 시간 측정해 주고 준비 시작. 다들 즐거워하면서.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처음에 세팅해서 잘 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또 그런 실패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24초, 24초, 19cm, 24초, 19cm. 6번 하면 그 실험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7팀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2번의 결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통계적 추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물 나오는 최대 거리를 센티미터 재면 잘 되니? 아, 저기 난리 났어. 야. 태블릿에, 아이고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귀중한 수학 실험 하는데 태블릿 따위쯤이야. 뭐. 그렇죠, 뭐. 예, 그렇게 네. 해야죠. 예. 이게 이제 토리첼리 법칙이거든. 근데 이 토리첼리 법칙은 물기둥의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물이 나오는 그 각 구멍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 나오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미분이 적용돼야 안 돼. 미분이 적용되지. 그래서 물이 얼만큼 이동한 이 높이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도 달라. 선생님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 실험하는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선생님. 준비하려면 일이야. 근데 이걸 한 이유는 수학이 이렇게 과학이나 기타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해야지 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재밌게 해봤나요? 네. 융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다교과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또 이제 실습과 실험을 통해서 이 과정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게 보통 교과서에서 데이터를 제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6회씩 해서 7조니까 42개의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와, 저건 진짜 머리끝이 서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수학. 만약에 제 때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교과 간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좀 창의적인 사고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 뒤처리가 또 만만치 않네요. 아, 네, 뒤처리하다가 조금 곤욕이었습니다. 네. 저 바구니 윗부분이 구멍이 저게 좀 그러네. 좀 넉넉한 걸 쓰시지 그래. 사실 자기가 직접 얻은 실험값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결과값을 저희가 직접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4번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지만 보람차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는 거랑 실험을 해서 배우는 거랑 그냥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듣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실험을 해서 아는 게 조금 더 유익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저거 정리해준 친구 참 고맙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바닥에 깔려가지고. 네네. 아, 지금 저 확인하셨군요. 나중에 칭찬하시려고. 네네네.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이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도
적용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서 조금은 힘들지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1년에 한 학기에 한 2-3번 정도, 3번 정도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수학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오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몸에 닿는 교보제,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데이터라는 게 그냥 주어지면 그냥 계속 이게 진리처럼 있구나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니까 그 맞춰가는 그런 과정 보는 것도 학생들이 계속 다른 어떤 실용적인 학문으로 적용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저도 수학을 이제 처음 학생들 가르칠 때 좀 졸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특히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아이들 자거나 이제 축 처져 있는 아이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하고 좀 역할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듀테크를 좀 활용해서 수업을 했을 때 좀 더 수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저게 그냥 일반 수업을 했을 때는 저렇게까지 힘듭니다. 근데 자료의 공유 같은 것을 한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 그 대시보드 내에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금 교육 환경이 지금 제공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뭐 크게 누가 뭐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학기에 몇 번 정도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꼭 한번 제공해보자 목표를 삼고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는 수학으로 또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선생님 언제 재밌는 수학 해요? 이런 문의를 할 때마다 약간 의무감에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행착오 항상 겪고 있죠. 수업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제 제가 그 유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한 길로 가고 아이들은 다른 거에 이제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왜 수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또 고민도 하고요. 결국은 대화하면서 학생이나 선생님들 다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는 계속적으로 겪고 있고요. 아니 그나저나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교재나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계속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지만 문제를 푸는 거 외에 계속 그 과학이나 기타 융합적인 교재나 책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쉽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기 초에 백워드 설계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행 활동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도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일상과 연결해서 이 수업을 하는 게 좋다. 아이디어도 일상에서 얻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맞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요것도 확인해야죠. 네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상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댁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처음 나왔던 아드님이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게 해야 되거든? 돌리면 되는데 몇 도씩 해야지 애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나 해서. 각도는 실제적으로 0도서부터 몇 도까지 있어? 360도. 360도인데 이렇게 나눴을 때 실제로 이게 십자가를 그리면은 빵 하고 써 올리면은 실제 포물선 운동을 하거든. 수직성 보는 속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성 보는 무슨 운동을 하겠지? 가속도.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 와, 집에서도 지금 아드님하고 수학 얘기를 계속. 아들인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 시험전에 나갈 포물선 운동을 하는 로봇을 이제 아이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도 정도의 이제 포물선을 쏘아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날아갈까? 45도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원리나 근거가 어떻게 될지 실제 한번 코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45도일 때가 제일 멀리 오긴 했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실험해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또 한번 해보자. 데이터 체크해가지고 우리 표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무조건 쏘시는 거군요. 아까 물도 쏘고 이것도 쏘고. 그냥 공부를 바로 하라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하던 거니까 더욱더 뭐 강압적이진 않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성취감도 있어? 당연하지.
그냥 앉아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재밌어? 훨씬 재밌.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헤이. 화이팅! 실제 수학을 문제 푸는 도구로 많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평가에서 자기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문제를 한두 개 더 맞힌다고 뭐 크게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논리적인 사고나 연역적 추론 과정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팀형 수업, 융합형 수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미래형 융합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맥락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아까처럼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원리를 파악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융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 우리 교수님이 IT 융합공학과 네, 교수시잖아요. 이런 융합적인 치유로 가는 것이 그냥 하나의 유행이 아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지식들이 디자인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좀 학교에서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항상 정답 위주로 결과 중심으로 가다가 어떤 정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그리고 융합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모델링을 뽑았을 때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거나 유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이렇게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발전시킬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노력의 산출물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의 활동을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은 참 큰 걸 얻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융합 교육을 하시려면 우리 선생님은 수학 전공이실 거 아니에요? 네, 수학이지만 지금 인공지능도 하고 있고요. 정보도 하고 있고요. 네, 컴퓨터 교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계신다고? 네, 자격증을 따고요. 또 AI 융합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쪽 관련돼서도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다들 어마어마하세요. 이 바쁘신데 세상에 교육계의 박지성. 네? 아닙니다. 오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진짜. 반성이 많이 됩니다. 좀 앉아 있는 게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자세도 겸손해지고 그러고 있네요. 예. 자, 이런 참 이 슈퍼맨 선생님께서 이끌고 있는 다음 수업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인공지능 AI 교육실입니다. 그래서 상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고 우리 데이터 많은 거 하지 않더라도 좀 계산이 복잡하지?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할 거야. x가 1이고 y가 1일 때 확률 0.3이야. x가 1이고 y가 2일 때 확률 0.4야. 그럼 x가 1일 때는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0.7인 거야.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그냥.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이라는 수업인데 이건 공학입니다. 데이터 간의 이제 상관관계 찾도록 했던 게 이제 데이터 과학의 첫 번째 수업이었고요. 1,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x가 1이고 y가 1이니까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률이 0.2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0.2에서 0.2가 나오고. 거의 이제 완성돼 가는 것 같은데 할만하죠? 그냥 뭐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게 어떤 원리로 되고 있는지 자체를 말씀 주시고 있는 거네요. AI 붐이 터지기 전부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하신 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다른 수업과 많이 달랐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배우던 수학을 좀 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저희 공부하는데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 그리고 또 깊이도 깊어지는 부분,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젠달 개수만 그게 왜냐면 순위로 따져서 얘가 순위로 따지면 얘네들이 작게 되잖아. 순위로 따지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y 값보다 이 y-는 순위 값이 표준 편차가 작아져, 값들이.
그래서 그 캔들 값이 작게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공부 시간 1등, 2등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 순위를 매기는 거야. 공부 시간, 이거는 공부 시간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거고, 밑에는 점수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가 줄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데이터 분석 능력은 제일 핵심 가치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빅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수학에서 통계적인 활용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걸 좀 더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고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확실히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상관계수가 왜 3개가 나오는지,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은 거의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사람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 많이 나오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걸 개발해서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 원리나 공학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고 왜 이런 학문에 대한 기초가 필요하고 원리나 개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지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컴공과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학교로 오면 교수님들이 얼마나 가르치기가 편하시고 탄탄하게 있으니까 선호도, 만족도 1위 선생님. 아닙니다. 다양한 학문에서 수학적인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참 학생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개념까지 꼭 알아야 돼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걸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도노 점수라고 하죠. 딱 깨는 순간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찾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노 점수 진울. 네, 맞습니다. 정해쌍수, 도노 점수, 수선사 결사. 문과고요. 한국사에 거의 지금 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톡 치면 나와요. 네. 지식이 계속해서 이 책상 저 책상에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테이블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플랫폼인 거죠. 그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교육에서 좀 어떻게 될까 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수학과 공학, 특히 수학 중에서도 그냥 알고만 있었던 떨어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쭉 모여가지고 이 플랫폼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실험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안에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학기든 아니면 분기마다 서너 번씩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어떻게 이거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량 있는 선생님들과 의견 교류를 하면서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다교과 간의 연결을 어떻게 시킬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돼서요. 지금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또 어떤 현장인가요? 저희 선생님들 지금 교사학습 공동체 모여서 하는 건데요. 수학, 정보, 국어, 국사, 영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한테 질문을 주면 B라는 학생이 A라는 학생한테 답변을 주고 상호 간에 좀 이렇게 그런 기능들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준 같은 것들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ARDT 프로토타입을 써보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일단 수업 자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수업 그리고 평가,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밤 늦은 시각 같은데요? 얘들아 미안해. 학생들이 아직 있네요. 야, AIDT 미드바 edu.org라고 쳐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어. 이건 디지털 교과서 이제 내년에 도입되는데요. 미리 프로타입으로 한번 구성한 거를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보면 돼.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녹음이 돼. 계속 문제를 맞추면은 수준이 더 올라가고 틀리면 떨어지는 거. 틀리면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영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계속 또 주겠지. 과제는. 그리고 거기다 설명을 또 해줘.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AI 보조교사 옆에 있어서 거기다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또 질문을 다시 해도 되고. 좋은 점은 일단 각 스크롤 해가지고 교과서를 짤들을 보는 게 우선 책 넘기는 것보다 그냥 스크롤을 자체만 되니까 확실히 편하고 사용자한테 맞춰서 수준별로 내면은 이제 자기한테 적당한 수준으로 문제를 푸니까 좀 더 자신의 그 실력 향상에 대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 의견 또 좋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이걸 또 적극 반영해서 교과서 재구성에 한번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AIDT에서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 확인했습니다. 우리 김진택 교수님도 대학에서 인문학하고 기술의 융합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교육에서 이 기술의 역할과 이를 통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학생하고도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저도 항상 다짐하고 세계관을 좀 이렇게 확고하고자 하는 게 그 테크네라는 개념을 제가 항상 좀 되뇌어요. 테크네는 그 테크놀로지의 그리스 로마 어원인데요. 그 테크네라고 할 때는 과학기술이라는 뜻이 아예 없고요. 그때 그분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엮고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지성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과학 따로 놓고 철학 따로 놓고 문학 따로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이든 상상력이든 이질적인 것들을 같이 엮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라는 게 있었는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엮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엮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 모습 너무 잘 봤고요. 수업 외 활동에서도 또 독특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수학 기반 스팀 동아리 파인더라는 동아리를 2011년도부터 지금 학생들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아리요? 네네. 아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좀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수업에 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수업에 이어서 동아리는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학교 좋네요. 전경이 좋습니다. 예. 학생들 이제 쉬는 시간에 저렇게 매점에서 피아노도 치고. 세상에. 아니, 아이들이 점심시간인데도 놀지를 않네요. 내 아이들끼리 이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약간 재밌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현실적인 활동하는 게 더 낫긴 하죠, 그래도 좀. 제가 멘토고 1학년 애들이 멘티가 되어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지금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그리고 그 전국 아이디어 톤이라고 대회가 하나 있는데 얘네 둘이랑 저랑 이렇게 한 명에서 셋이 그 계획서를 짜서 나갈 거예요. 이제 동아리 방입니까? 네네, 메이커실입니다. 메이커실. 저랑 이제 이청록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미분 계산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도구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끼리 평소에 얘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서 주제를 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까지 해보고 그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프로젝트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을 보면 그냥 보면 다 수학이란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되게 마법 같더라고요. 한번 대줄래? 그 일단 영영으로 잘 맞춰주고 각도를 그 원리만 하나 좀 잘 설명해주면은 오늘 중으로 이것만 하면은 솔직히 진짜 큰 성과거든. 제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오히려 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입니다. 네, 이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는 저희들 이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또 참여해서요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그럼 곡선으로 돼 있어야 돼요. 얘랑 연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잡아드릴게요. 두 손으로. 신기하죠? 대학교 가서 활동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 한 걸 기반으로 좀 더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윤아 이런 거 많이 해봤어? 네. 오, 엄청 잘 좋아하는데 재밌지? 다시 한번 뺄게. 그렇지. 오.
탐구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학습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곳은 또 어디죠? 다시? 네, 학교입니다. 네, 네. 어디 뭐 버스를 대고 어디 같이 가시나 보다. 아이고, 늦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 대회에 아이디어를 이제 빗물바지 뚫어뻥이라고요. 시원합니다. 제가 물을 붓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네네. 압력 센서 작동해서 위에 있는 낙엽들 제거하는 거죠. 낙엽이 원래 쌓이면 실제 상황에서는 물이 엄청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저거 유용하겠는데요? 좀 솔직히 그 전까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압력 센서를 누가 손으로 누르겠다 눌러버리면 바로 그 예정보다 빨리 분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변수가 되게 많았는데 딱 잘 작동됐을 때 쾌감이었죠. 사실 안도감이랑 쾌감이랑. 잘했다. 자, 그러면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발전상. 이제 결과가 발표됩니까? 네. 저거는 적정 기술 개념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접근 같아요. 저는 뭐 되게 좋습니다. 제일 늦게 불려요. 좋은 거예요. 늦게 불렸어요. 뭐 만족합니다.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족할 것 같습니다. 꼴찌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요. 벌써 발표 났어요? 네네, 발표났어요. 수상하셨어요? 네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와, 우수상. 네네, 우수상, 네, 만족합니다. 네. 작년엔 최우수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한두 단계만 조금 더 올랐는데. 네네, 그러게요. 네. 그래도 아이들 열심히 고생해서 만족합니다. 저보다는 이제 선생님이랑 부원들이 고생 좀 했으니까 아쉽긴 하죠.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화이팅! 여친구! 제 마음속엔 대상입니다. 저도요. 제가 슬쩍슬쩍 이렇게 하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이 조금씩 보이는 이유는 아까 창업경진대 솔직히 약간 내심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 결과요? 실패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준비 열심히 해보자. 실질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패를 해봤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흥분되고 고무되면서 정말 봤는데 대학교 와가지고도 모티베이션이 없는 학생들도 간혹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문제를 찾고 물론 혼자서 찾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지만 문제 찾고 해결하는 과정 전 과정을 일단 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까지 자기가 얻어내는 그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한번 해본다라는 건 공학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같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선생님께서 도움은 주시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거였거든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요즘 시대에 디지털 매체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이 대화하는 데 좀 많이 인색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자기와 반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고요. 교육 과정 내에 이런 것들이 충실히 녹여 있어야지 학생들이 하지 단순하게 그냥 입시 위주,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점수를 내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더해져서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쉽진 않죠? 더 이상 어떤 암기 위주의 아니면 그리고 정해져 있는 문제를 그냥 딱딱 최적화해서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한다면 클래스업이잖아요. 이 클래스업이라는 부분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도 그냥 보여드리고 그냥 아유 좋은 선생님들 계세요라는 거 보여드리는 걸로 안 끝나고 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면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진심으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 1시간여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진수 선생님만의 수학 교육 철학을 여쭤봅니다. 수학을 통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그다음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언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나 그다음에 논리적인 증명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사고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수업 그리고 정말 실제적인 수업, 필요한 수업, 정말 이 수학 수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교사,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만드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프로그램 머리에 수학도 결국은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는 문학 느낌까지 납니다. 오늘 아주 감동도 너무 많이 해서요. 오늘 두 분의 아주 멋진 사상가와 함께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지금 학생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어떻게 하든 해보자라고 했더니 소중한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 지성의 문제잖아요. 수학이면 수학, 약간 물리학이면 물리학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이렇게 벽을 쌓는 분과가 아니라 어떤 지성이라고 하는 세계를 읽는다라고 하는 세계와 관계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현장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나와서 많이 배우고 가고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학적 사고는 단순히 정답 맞히기를 넘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적인 혁신가들을 많이 키워내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택 교수님, 하진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초콜릿 걸고 게임 한 판 해볼까? 셀기 하나 해볼까? 한 번 더 할까? 노자산에 실제로 가봐요.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거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 수 있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 사회에 유의미하고 쓸모가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넣으면서 빨리 지금 정리하면서 알았지? 야, 너넨 그래도 별로 안 한 거야, 청소? 우리 때는 점심시간마다 불려갔어. 진짜? 이게 수업 시간 맞아요? 아, 저희 이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수업하고. 아니 이거 되게 거리 전에 보여주고